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악천후를 만나서 추락했고요. 함께 탄 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추락 사고로 인해서 이란 내부 정세는 물론이고 시아파 맹주 국가인 이란의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도 우려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반미가 부른 비극이라고 말하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의 알자지라 TV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라이시 대통령이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헬기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날 사고는 비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눈보라 등 악조건이 겹쳤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 역사상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동시에 유고된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전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양국이 공동 건설한 키즈칼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란 동아제르바이잔주 상공을 지나 수도 테헤란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비행 도중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하게 껴서 시야가 겨우 몇 미터 앞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악천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특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대도 현장에 헬기로 접근할 수 없어서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며 드론도 처음에는 사고 현장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음모론이 나온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닐 겁니다. 테헤란의 도살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라이시 대통령은 온건파부터 강경 보수파 동료들까지 이 자국 내에서도 적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국내의 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러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과거에도 이란의 저명한 핵과학자 등 오랜 적들을 암살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수준까지는 간 적이 없었고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 암살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사고 관련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고 이스라엘 매체인 Y넷은 헬기 추락 사고와 자국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탄 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 당시 미국산 벨 212 헬기를 타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헬기가 오래전 기종이라는 점입니다. 벨 212는 미국 업체인 벨 헬리콥터가 만든 헬기인데요. 1968년에 초도 비행을 한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두 개의 날개, 그러니까 블레이드에 쌍발 엔진을 장착했고 탑승 최대 가능 인원은 조종 3명, 그리고 승객 14명 등 15명입니다. 이 헬기는 미군과 캐나다군 등에 공급됐고 민간 상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헬기 전문가인 폴 비버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석유 시추 시설에서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헬기로 군용 버전도 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헬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 헬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지 또 다른 개조 작업을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정키로는 이란 군용기 대부분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기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서방과 등을 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기종임에도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부품 조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정비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라이시 대통령 일행과 함께 총 3대의 헬기가 이동 중이었는데 그중 2대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추락한 헬기가 기기 결함 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약 이렇게 기기 결함으로 인한 추락이 맞다면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당하면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도 못했고 부품 조달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란의 절대적인 후원자인 러시아가 제작한 헬리콥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아주 오래된 미국산 헬기를 썼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도 그래도 미국산이 좋고 또 믿음이 갔기 때문에 소련제, 러시아제가 아닌 미국산 헬기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반미를 부르짖으며 스스로 고립의 길로 들어가면서 이런 참극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슬람 신정 체제 하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일했던 라이시 대통령은 1979년 친미 왕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롤라 호메이니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잇는 정통 보수파의 지도자로 여겨진 인물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특히 36년째 재직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이을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인데요.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은 사실상 2인자로 꼽힙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1960년 12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성지 중 하나인 마슈아드 인근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현재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이니에게 신학 도시 곰에서 신학을 배웠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전에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혁명 2년 뒤인 1981년 20살의 나이로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에 이어서 2019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에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직후인 1988년 이라크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단체인 이란 인민 무자히딘 기구 조직원들을 처형한 이른바 호메니 학살의 기소위원으로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당시 약 5천 명이 사형 집행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이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인 녹색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은 근 3년간 시아파 맹주 이란의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022년 시작돼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이른바 히잡 시위를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라이시 재임 하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이 가자 전쟁 국면에서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하마스 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지원하면서 군사적으로 맞서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의 주 시리아 영사관 피폭 이후에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보복 공격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초강경 이미지를 굳혀왔습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라이시의 유고로 인해서 사르논판 같은 중동 정세에 또 한 번 시계 제로의 경랑이 휘몰아칠지의 여부입니다. 사실상 이란의 강경 노선을 직접 이끌어왔던 라이시가 돌연 부재하게 됨으로써 당장 가자 전쟁 문제는 물론이고 요동치는 중동 전세에 대해서 이란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끌고 갈지 또 라이시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계자가 과연 라이시만큼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금의 이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 이전에 라이시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고가 이란 내부에 불러올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히잡 시위 등 반정부 봉기 및 수백만 명의 지난 3월 총선 투표 보이콧이 보여준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고조, 또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통화 가치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등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 등이 내부적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유기그룹의 알리 바이스 이란 국장의 말을 빌어서 라이시 대통령 사망 시에 이란은 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아서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한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처해 있고 영내에서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TV 등이 일단 이번 헬기 사고의 원인을 악천후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등과의 국가 간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란에서 대통령의 부재로 정책의 주요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아야톨라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TV 연설을 통해서 이번 사고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라이시 대통령이나 헬기에 동승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되더라도 핵 프로그램이나 가자 전쟁에 대한 우려 등 뜨거운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이란의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검찰 재직 당시에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을 이끌었던 라이시 대통령을 2019년부터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